1970년대 우리는 외세의 압력 아래 기나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반세기 전 독자 생존을 위한 핵개발 시도는 미국 국무장관의 압력으로 좌절되었죠. 그때부터 한국의 핵개발은 멈춘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숨을 고를 뿐 지금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겉보기에는 미국의 동맹국 지원처럼 보였던 이 결정이 사실은 미국조차 통제 불가능한 괴물, 바로 자주 핵강국 한국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굴욕의 역사를 딛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속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주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언론은 트럼프가 중국을 굴복시켰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패배는 바로 한국과의 87분간의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나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산업의 부활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기술 일부를 제공하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을 영원히 통제하겠다는 교묘한 계산이었죠. 그러나 트럼프가 놓친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원자로 설계와 추진 체계를 확보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기술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실제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잠수함 개발과 핵무력 확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 특히 대형 LNG선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미국의 기대와 달리 어떤 형태의 종속이나 통제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통제 계획은 시작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핵잠수함 승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원전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주의 신규 원전 7기 대부분의 설계, 시공, 부품 공급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맡으면 공사 기간은 3배 이상 늘어나고 비용은 통제 불가능해지는 악몽 같은 현실 앞에서 미국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한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에 기대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원전 부활은 한국 기술의 미국 진출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비 확장은 치명적인 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바로 핵연료 공급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매년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수입하며 그중 약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지금도 러시아산 연료 없이는 정상 가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 위험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핵연료 생산망을 동맹국으로 다변화하려 한 것입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어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을 상시 농축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연료 주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자급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자주적인 원자력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훨씬 더 큰 자주 독립국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핵연료 자급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1970년대부터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을 겪어온 한국에게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밀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원이 전혀 없는 좁은 땅에서
발전용, 해군용 추진체, 소형 모듈 원자로 SMR까지 모든 설계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농축이 공식적으로 허가된다면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5대 농축국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미래 전쟁은 전력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신 레이저 기지, 차세대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무기 체계 등 첨단 군사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을 소모합니다. 즉, 군사력이 곧 전력 생산 능력과 직결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원자력 기술력은 곧 압도적인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녔으며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장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핵강국이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중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누구와 협력할지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계산차고 미국의 단기적인 이해관계는 결국 한국의 자주강국이라는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조차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 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시작되고 핵연료 자급이 허용되는 순간 동아시아의 모든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피할 수 없는 미래 국뽕 시나리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